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N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블루 오리진 뉴글렌의 2차 발사입니다. 지난 2025년 1월에 뉴글렌이 1차 시험 비행에서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던 1단 부스터 회수에는 아쉽게 실패하면서 미완의 성공에 그쳤었거든요. 하지만 11월 13일에 진행됐던 2차 발사에서 뉴글렌이 드디어 1단 부스터로 완벽하게 회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그동안 스페이스X가 사실상 독점해온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글렌 2차 발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글렌 2차 발사의 주요 미션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게 첫 번째 단계인 부스터 회수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위성 페이로드를 위성에 발사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이 위성 궤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발사 및 1단 부스터의 회수입니다. 플로리다의 LC-36 발사대에서 거대한 로켓이 이륙하고 잠시 후에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임무를 마친 1단 부스터는 곧바로 지구를 향해 방향을 틀어서 엔진을 다시 재점화하며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상 회수선인 이 제클린 위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착륙하면서 첫 번째 부스터 회수 성공 기록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미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단 로켓의 미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과 분리된 2단 로켓은 계속 상승하면서 위성을 보호하던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무의 핵심 탑재물인 나사의 화성 탐사선인 에스카페이드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화성의 자기권과 대기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가 탑재물인 비아셋의 통신기술 실증 위성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좀 이게 뭐냐면 독특한 화성의 전위 궤도인데요. 저희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궤도가 좀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탐사선, 즉 발사된 에스카페이트 탐사선은 발사 직후에 화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약 1년 동안의 이 특수 궤도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궤도를 이동하는 도중에 지구 근처를 돌아오는 지구 플라이 바이라고 하는 이 지구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에너지를 얻고 이때 화성 궤도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화성 도착은 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글렌 로켓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업시장을 장악한 스페이스X의 팔컨 9과 비교했을 때 스펙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저궤도 페이로드가 가장 중요하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탑재 용량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은 45,000kg, 즉 45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사용 시에도 25,000kg, 25톤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팔컨 9 로켓의 재사용 용량은 15,600kg 정도이기 때문에 약 70%가량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미션을 해야 되니까 이 정지천위 궤도인 더 높은 궤도로는 이 13,600kg를 보낼 수가 있고요. 재사용 시에도 9,000kg의 위성 페이로드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팔컨 9이 5,500kg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켓의 크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98m로 팔컨 9의 70m보다 훨씬 크고요. 그리고 엔진 정보로 넘어가면 이 7개의 강력한 B4 엔진이 1단 부스터에 달리게 되고요. 이 진공 공간에 사용되는 2개의 엔진은 B3U라는 엔진인데 수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로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특징으로는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핀을 통해서 사실 착륙 제어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반면에 이 뉴글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용 핀이라고 하는 이 피벗 핀과 이 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작은 날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작은 핀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하나의 크기니까 사실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주요 스펙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쨌든 이 팔컨 9보다는 훨씬 크고요.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스타쉽보다는 좀 작은 헤비리프트급 발사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임무의 핵심이었죠. 1단 부스터의 회수 과정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배치입니다. 먼저 발사 4일 전에 이 부스터를 회수할 수 있는 제클린이 발사장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착륙 지점으로 미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무를 마친 1단 부스터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제클린 시스템 선박 위에 정밀하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RF 같은 시스템 등을 사용해서 악천후 속에서도 정확한 착륙을 돕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된 것이 항구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이 크레인으로 부스터를 들어 올려서 육상 운송 장치로 옮기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정비죠. 이 부스터는 발사기지 LC-36으로 돌아가서 재사용을 위한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이 뉴글렌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발사되는 이 뉴글렌 2호기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7개의 B4 엔진이 불을 뿜으며 거대한 동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들은 볼 때마다 좀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90m나 되는 거대한 로켓이 지구상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언젠간 이것 타고 저희 인류도 화성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이 1단과 2단 부스터가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되는 모습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1단과 2단이 분리되는 모습인데요. 스페이스X의 팔컨 9은 1단 엔진이 꺼지기 직전에 2단 엔진이 재점화되는 핫스테이징 방식을 쓰지만, 이 뉴글렌은 1단 엔진을 완전히 끈 후 2단을 분리하고 점화하는 콜드 스테이징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근데 조금 보시면 이제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꺼졌죠. 네, 이러한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콜드 스테이징 방식인데요. 훨씬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핫스테이징 방식은 조금 어려운 대신에 부스터의 연료를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스페이스X, 이 뉴글렌의 방식은 훨씬 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이 재진입 과정에서 엔진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1단 부스터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엔진이 꺼져 있죠. 꺼져 있다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불 들어오는 장면 보이시죠? 이게 리엔트리 번이라고 하는 시퀀스입니다. 이 로켓 발사체의 복잡한 시퀀스, 특히 재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비행 중에 엔진을 껐다가 다시 점화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뉴글렌이 이 재점화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면서 이 뉴글렌의 엔진이 B4가 착륙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높은 신뢰도를 보여줬다는 이벤트로 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장면은 이번 2차 시험의 하이라이트죠. 1단 부스터를 회수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랜딩번 장면을 보기 전에 부스터가 자유 낙하하면서 방향을 제어하는 이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팔컨 9을 보는 분들은 그리드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팔컨 9은 벌집 피자와 비슷하게 생긴 격자 무늬의 그리드핀을 사용해서 이 로켓의 방향을 제어를 합니다. 하지만 뉴글렌은 방식이 다른데요. 블루 오리진은 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뉴 셰퍼드라고 하는 로켓을 통해서 수많은 착륙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뉴글렌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권에 얕은 각도로 재진입을 해서 상층 대기에서부터 긴 기간 동안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글라이딩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때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 4개의 상단 부위에 있는 4개의 피벗핀과 동체 하단의 작은 날개인 스트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양력을 만들고요. 방향을 제어하는데 더 효율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드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호버링이라고 하고 있는 이 로켓이 잠깐 멈추는 구간이 있거든요, 공중에. 이 단계에서는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 피벗핀은 그리드핀보다 작고 가볍고요.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은 조금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보시면 아마 마지막 가장 극적인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로 랜딩번의 순간인데요. 조금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밑에 텔레메트리를 보면 부스터의 랜딩번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거대한 로켓을 다시 엔진을 재점화해서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엔진불이 켜졌죠. 네, 이게 랜딩번 장면인데요. 이 거대한 1단 부스터가 엔진 출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면서 무인 드론십 제클린 위에 아주 부드럽게 착륙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클린 위로 안정적으로 착륙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무인 드론십인 제클린 위에 굉장히 잘 안착한 모습입니다. 큰 이슈도 없었고요. 굉장히 잘 안착했다고 보실 것 같고, 지금 제클린 위에 부드럽게 안착한 모습의 영상을 보셨고요. 이번 1단 부스터의 회수 성공으로 명실공히 재사용 발사 기술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주요 단계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다시 각각의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상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기술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크게는 단분리와 1단 부스터의 회수, 그리고 2단 로켓의 궤도 이동,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로드 배출까지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테이지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분리 과정과 2단 엔진의 안정적인 재점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완벽하게 수행을 했죠. 네, 두 번째는 1단 부스터의 재사용을 위한 완벽한 착륙 시퀀스입니다. 그게 어디부터냐 하고 하면 부스터의 리엔트리 번부터 랜딩 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리엔트리 번으로 엔진 재점화의 신뢰도를 보였고요. 피벗핀과 스트레이크를 활용한 대기권 제어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랜딩 번을 통해서 거대한 동차를 정확하게 제어하고 착륙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시켰죠. 그럼 2단 로켓에서 중요한 미션은 언제 시작이 되냐라고 하면 이 엔진을 껐다가 재점화하고 다시 끄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2단 엔진이 첫 번째 임무 궤도에 진입한 뒤에 엔진을 재점화했다가 다시 재점화를 할 때 이 궤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우주에서 엔진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궤도의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절차 그리고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이 로켓의 임무인 페이로드를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까지가 임무의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2차 미션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이죠. 이 뉴글렌의 2차 발사의 성공은 기술적 검증을 넘어서 상업 발사 시장에 제2의 재사용 가능한 대형 발사체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4 엔진의 신뢰성, 독자적인 착륙 제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을 했고요. 이러면서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케이던스, 즉 발사 빈도를 바탕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글렌 로켓이 스페이스X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던스를 늘리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 오리진에는 이 세 가지의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회수 부스터의 재비행 간격 단축입니다. 오늘 회수한 이 부스터를 얼마나 빨리 정비해서 다시 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뉴글렌은 1차 발사 이후에 2차 발사까지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은 올해에만 현재 기준으로 146회 이상의 로켓 발사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팔콘 9 로켓도 2018년에 블록5라고 하는 최종 버전을 만든 이후에 연 30회 발사까지는 3년 정도 걸렸고요. 100회까지 연장하는 데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이 결국 빠른 정비와 더불어서 부스터의 자체적인 대량 생산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이 추가 회수 인프라를 확보하는 점입니다. 발사 횟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제클린과 같은 드론식과 발사 패드, 즉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3개 이상의 발사 패드를 동시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 뉴글렌은 플로리다의 LC36이라고 하는 단일 패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병목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 체크포인트 3는 캡티브 물량의 유무와 계약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케이던스를 달성하는 배경에는 사실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내부 고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글랜도 아마존의 카이퍼나 미 정부의 NSSL 같은 대형 계약이 있긴 하지만 스페이스X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확정된 물량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행해 내면서 추가 수들을 따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블루 오리진이 이번에 보여준 기술적 성과를 산업적 규모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구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뉴글렌의 당면한 과제는 카이퍼와 NSSL 미션을 원활하게 수행하면서 생산과 재정비 사이클을 단축하는 규모의 경제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